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조직 구조론의 두 번째, 우리나라 행정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구에 대한 의미. 사실 이 파트는 기출 비중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외우시는 거에 급급한데 체계를 좀 잘 잡아가면서 정부 조직,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갈게요. 행정조직은 누가 행정을 하느냐, 주체에 따라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이 다 국가의 행정기관이죠.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수에게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혼자 의사결정을 하면 독임제, 여러 명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합의형의 위원회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나라 국가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죠. 그리고 위원회는 의사결정자가 복수인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위원회 대부분은 다 행정위원회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 6개의 중앙행정기구인 위원회가 있다.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본부 조직과 소속기관으로 구분이 되죠. 본부 조직에는 최고관리층이 있고요. 최고관리층 밑에 하부 조직이 있습니다. 요 하부 조직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소속기관이 있죠. 소속기관은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일선기관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요거 체계를 알고 있는지 5번, 6번, 7번 선지로 본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조직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과 위원회의 본부에 해당하는 조직, 최고관리층과 하부 조직으로 구성이 되고요. 요 하부 조직은 다시 개선기관에 해당하는 보조와 참모기관에 해당하는 보좌기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합니다. 위원회 조직은 여러 위원들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면 위원회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임기를 시차임기제 활용해서 정책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의결위원회는 결정의 법적인 구속력은 있으나 집행권이 없다. 위원회를 3원설로 나눌 때죠. 그래서 자문위, 행정위, 행정을 다시 의결위, 행정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의결위원회 결정의 법적인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고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결정의 구속력과 집행권도 있습니다. 의결권과 집행권 두 개가 다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자, 행정위원회는 법률로 설치가 되고요. 최소한의 상임위원, 그다음 사무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까 실제 행정위원회 내에도 하부 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책임운영기관 들어가 볼까요?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 개혁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99년에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중앙 책임운영기관 중에 가장 처음 국립중앙극장이 신설이 만들어집니다. 국립중앙극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사무를 대상으로 하고요. 책임운영기관의 제일 큰 특징, 바로 책임운영기관의 장. 요 소속기관장이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임운영기관은 사실 두 개죠.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제가 아까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얘기를 한 건 소속책임운영기관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청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이고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허청이 유일한 기관입니다. 소속 책임 운영 기관의 임용 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하죠. 그래서
임용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지만 임용시험에 관한 권한을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가끔 임용권도 대리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공기업이요. 넓은 의미의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기업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은 일반 부처와 동일한 기업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국 관리 이렇게 네 가지의 정부 기업. 그리고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설치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300인, 수입액 200억, 그다음 자산 규모 30억 이상인 경우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준, 요게 네, 책임 운영기관의 아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6주차 1번 문제입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총리령, 그리고 부령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총리령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2번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에 대한 운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대신 그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죠. 그래서 2번 요거 맞는 선지고요.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일단 강해야 되고요. 성과 관리가 가능한 분야. 어려운 분야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해야 합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제일 처음 시행이 된 건 1999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당연히 정부 조직에 해당하죠. 제가 우정직 공무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지방공기업법이 따로 있고요. 국가공기업 중에 별도의 법인을 설치한 경우 법인형 공기업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위탁집행형의 준정부 사례기관 도로교통공단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현재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 건 있지만 실제 공기업이잖아요. 인사나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틀린 선지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 경영의 합리화,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 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니까 여기 두 개 위치를 바꿔줘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한국소비자원은 전형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 지금 틀린 선지되는 건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3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정부 조직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기출에서도 모의고사 과정에서도 계속 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공공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여기는 법적 구분들, 제도의 특징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내일은 조직 행동론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추운데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